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죠? 안녕하세요, 오사이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참 말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현실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이유가 위층 사람이 무개념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 자체가 제대로 없어서 최대한 건축 단가를 낮추려고 엉망으로 지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긴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미 건물이 지어진 이후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일단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대신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해결되면 층간소음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해봤자 혹시라도 부부싸움이나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그냥 주의만 주고 돌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거기 자문위원들이 나와서 분쟁을 조정해준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 쓸모 없습니다. 상대방이 안 지키면 그만이니까요. 그럼 법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자기가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강제하고 싶으면 천천히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층간소음이 나기 시작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시고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한 사항을 서류로 가지고 있고, 관리실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해두고 진술서를 받아놓아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판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서류화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되는데요.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맞게 쓴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이미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현재 불면증에 시달리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으며 그로 인해 기타 각종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 증명을 한두 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번 이상을 상황을 봐서 계속해서 보내놓는 겁니다. 내용 증명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10만원 정도, 변호사에게 맡기면 30만원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보낼 때는 본인이 스스로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신 다음에 스스로 우체국을 통해서 몇천 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는 목적도 있지만, 나중에 소송을 걸 때 피해자가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고의로 괴롭혔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길 목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정신과에 가서 내가 소음 때문에 불면증이 생겨서 너무 괴롭고 미치겠다고 하면서 진료를 받으시면 진단서와 처방전이 나올 겁니다. 이런 모든 게 다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층간소음 증거 영상, 관리사무소 녹취 진술서, 내용 증명, 정신과 진단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하나로 모으면 소송을 하기가 딱 좋은데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인데요. 만약에 윗집 사람이 집주인이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가압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라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니고 임차인이면 그 사람 명의의 통장을 가압류하는 겁니다. 통장이 가압류가 걸리면 은행에서 명의자한테 가압류가 되었다고 전화를 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합법적으로 경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자, 이렇게 법적인 절차가 결국 진행이 되면 판사가 보기에도 관리사무소의 진술서, 내용증명, 진단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피해가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백만원 정도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결을 받고 나면 이미 가압류된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상대방도 더 이상 돈 날리기 싫으니까 순순히 조용하게 생활하게 될 겁니다. 물론 내용 증명까지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지만 민사소송부터는 나홀로 소송하는 게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맡기면 기본 330만원 정도에 성공보수 5%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할 때도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승소한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송사에 휘말리기 전에 다들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데, 가끔 정말 무개념인 사람들을 만나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섣불리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말다툼을 한다든지 강제로 그 집에 들어가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되어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우리 사회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가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